안녕하세요. 크립토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미 끝이 정해진 코인 투자,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봅니다. 지난 5월 24일자인데요. 도지코인의 그 마스코트 됐던 실제 그 시바견이 있는데요. 향년 18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한마디 하면서 애도를 표한다 라고 한 사람 있죠.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입니다.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을 애완견으로 키우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. 굳이 이것을 기사화해서 전 세계에 퍼뜨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도지코인 파더라고 하는데 하여튼 연관이 깊어 보입니다. 지금 가격이 도지코인 조금 재미가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, 그게 인공지능, 자율주행 자동차, 트위터죠, X, 또 우주 사업, 심지어 6G까지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도지코인들과 다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. 자율주행한다, 인공지능, 그러면 자기들끼리 결제에 뭔가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거기에 물론 스테이블 코인도 CBDC도 쓸 수 있겠지만 도지코인이 쓰일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.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세계 제일 큰 최대 거래소 그룹 중에 이제 아이스라고 있는데요. 뉴욕 그 스톡 익스체인지 그 증권 거래소를 갖고 있는 모 기업에서 벡트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. 자, 여기에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까지 집어넣었었죠. 트럼프가 지금 코인으로 후원금 받는다고 합니다. 거기에 도지코인 또 시바이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도요. 도지코인을 빠뜨리는 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. 저한테는요. 거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코인 중 하나, 사실 도지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사세요 마세요 그런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 5월 25일자인데요. 중앙화 거래소의 이더리움 잔고가 3개월 내 최저다.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 이더리움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?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나 당분간 코인 이더리움 특히 팔 생각 1도 없습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데이터에 또 뭐가 떴냐? 이더리움 유통량의 80% 이상에서 6개월 이상 휴면 상태가 지속됐다. 무슨 얘기입니까? 어떤 사람한테는요,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이더리움이다라는 얘기입니다. 최근에 ETF가 승인되면서 변동성이 컸는데, 그 최근 가격 급등에 이더리움을 팔았다, 안 팔았다? 지금 한 개도 안 팔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를 게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팔았겠습니까? 그냥 스테이킹 아마 돌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스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는 엔비디아의 수익률과 비트코인을 비교했다고 합니다. 지난 10년 동안요. 여기 보시면 그냥 제가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 보라색이 엔비디아인데요. 대략 25,000%가 엔비디아. 많이 올랐죠. 엄청난 상승률입니다. 반면 비트코인은 약 2만%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뭘까요? 과거에 2만% 올랐다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2만% 여기에서 10년 후에 오를 수 있을까요? 쉽지 않죠. 특히 엔비디아는 이제는 비트코인에게 이제 턱도 없다. 지금 이 얘기를 주요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참고로 비교 차원에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. 연간 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. 비트코인은요. 이것을 지난 한 12년, 3년 있죠. 연간 평균 수익률로 치면 약 150%가 비트코인이거든요. 그 비트코인보다 연간 수익률이 더 컸던 코인이 뭘까요? 당연히 이더리움이 되겠죠. 이더리움은 연간 약 170% 상승을, 그러니까 연 평균 170% 이상 이렇게 그냥 거의 두세 배 이상 매년 올랐다는 얘기고요. 솔라나는 연평균 수익률이 200%였습니다. 근데 이제 연간 평균 수익률 100%, 200% 하니까 별 감흥이 없는데요. 이게 최악의 하락장, 비트코인으로 치면 세 번이 있었잖아요. 마이너스 85%,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90, 한 3%, 4% 갔습니다. 솔라나도
마이너스 95%까지 갔었고요. 이 하락장 수치를 다 포함해도 플러스 뭐 100%, 200%란 얘기입니다. 이거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고요. 말도 안 되는 그 플러스 그 극강의 수익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볼 때 이변이 없다면 비트코인보다 앞으로도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더 높을 거고요. 이더리움보다는 덩치가 작은 솔라나가 이제 퍼센티지로 했을 때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블랙록의 16차선 고속도로, 뭐 15차선인데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. 자, 그 플랫폼 코인들, 레이어 1, 레이어 2 코인들의 수익률 어떻게 될까요? 비트코인, 이더리움, 솔라나보다도 훨씬 몸집이 작은 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?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이 될 겁니다. 이게요, 살아생전에 다시 볼 수 없는 수익률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앞으로도 2만%를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건 이제 어렵겠지만 이제 초우량 알트코인들, 블랙락 이거 이제 제가 뭐 수십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런 코인들은 뭐 10년이 아니고요. 그냥 한 2년, 3년, 뭐 5년, 6년만 지나도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되지 않을까. 그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코인 상승률이 더 크겠습니까? 아니면 뒤로 갈수록 상승률이 커질까요? 이번이 더 크겠죠. 아직 코인 전체 해봤자 뭐 2.7 트릴리언 달러 너무너무나 시총이 작습니다. 지금 뭐 금은커녕 은보다도 지금 더 그 시가총액이 낮거든요. 그러면 이번에 당연히 많이 오르고 다음 사이클 뭐 오르겠죠. 4년 뒤에도 많이 오를 겁니다. 근데 그때 이제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겠죠. 나중에 한 뭐 10여 년, 뭐 한 20여 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? 코인도 주식처럼 저한테는 좀 주식이 그렇게 재미는 없거든요. 재미없는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더리움을 누군가 3만 개씩 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. 이제 뭐 바이낸스에서도 사지만 보통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보통 3만 개씩 이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샀었다 말씀을 드렸죠. 뭐 3만 개, 뭐 3만 200개 뭐 이렇게 샀고요. 5월 25일 토요일자로도 누군가 또 샀습니다. 2만 8천 개를 샀네요. 약 1억 달러 정도 샀는데 이거 뭐 이제 구독자분이 이렇게 그 댓글로 남겨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. 이게 원래는 코인이 거래소에 이체됐다 하면 이거 팔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악재가 맞습니다. 그런데 코인베이스 뒤에 프라임이 붙었죠. 프라임은 이제 우수한 VIP 고객, 즉 기관 투자자 전용 계좌가 바로 프라임 계좌라 보시면 되고요. 비트코인 현물 ETF 뭐 11개 이거 승인을 했는데 그중에 무려 8곳이 수탁을 어디에 합니까?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해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아직 이더리움은 뭐 지금 ETF 승인이 됐지만 실제 아직 그걸 통해서 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뭐 코인베이스 여기 프라임에 이더리움도 ETF 아마 저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제가 이걸 작년부터 이제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작년 1년 내내 작년 초부터요. 비트코인 수십만 개를 정말 뭐 수십 번 반복적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사고요. 계속 일정량을 꼭 지금 이더리움 3만 개씩 산 것처럼 비트코인을 뭐 몇천 개씩 사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계속 보관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? 근데 그게 올해 초에는 누군가 이더리움을 수십만 개를 사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계속 보냈었던 거. 이게 이제 올해 초 영상 보시면 제가 이걸 좀 말씀드렸었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그냥 거래소에 하면 이걸 그냥 팔아버렸을 수 있지만 코인베이스 뒤에 프라임이 붙으면 매수나 보관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좀 잠잠했었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누군가 이더리움을 계속 매수한 것보다 하반기 이게 뭐 시간차 제가 언제 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모르지 않습니까? 시간차 두고 이더리움 저는 오를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혀집니다. 블룸버그에서 FTX가 26억 달러 규모 솔라나 경매를 마감했다. 뭐 FTX 파산했고 채권자들 돈 달라고 하니까 솔라나를 팔아서 이걸 좀 주는 것 같습니다. 근데
26억 달러 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은데요. 이게 솔라나 한화로 따져보면 3.5조 원어치를 판 겁니다. 이거 엄청난 액수죠. 근데 여기 보면 피겨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해서 솔라나를 샀는데요. 지금 현재 솔라나 시가 뭐 대략 한 170달러 합니다. 근데 여기 보니까요. 꼴랑 100달러에 샀네요. 엄청난 할인 가격에 샀고요. 지금 무려 80만 개를 샀습니다. 8천만 달러면 뭐 어마어마하죠. 액수죠. 그러니까 헐값에 무진장 산 겁니다. 대량 매수를 한 거죠. 근데 이제 이걸 옆에서 보고 있는 FTX 채권단은 너 왜 이렇게 싸게 파냐? 솔라나 할인 판매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. 물론 판테라 캐피탈도 이번에 또 입찰을 해서 솔라나를 샀다라고 하는데요. 사실 싸게 사는 대신에 이런 기관들에서는 그 언락 뭐 바로 이렇게 우리처럼 업비트 보내서 팔 수 없는 그 1년에 이렇게 팔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고요. 그 이제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. 매도 금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할인 이렇게 매수를 한 이유가 뭘까요? 제가 이제 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소위 말하는 선수들은 어차피 이거 솔라나 ETF 승인되는데 1년 이상 걸리잖아요. 그리고 솔라나는 앞으로 정말 말 그대로 가격을 크게 쏠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헐값에 살 수 있으면 그냥 최대한 많이 쟁여 넣는 겁니다. 마치 2014년도 그 팀 드래퍼가 비트코인 미국 정부로부터 3만 개 비트코인 입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? 그런 격입니다. 굉장히 선수들은 솔라나 정말 한 움큼씩 집어담고 있는 거죠. 뭐 내년 뭐 짧게 봐도 내년 상승장 매도를 위해서 거의 뭐 이거는 회사 자금 다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. 이제 뭐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작은 회사들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.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생 수익률은요. 언제 나올까요? 그 우리가 뭐 몇십 배 벌었대. 이런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칼을 가는 거죠. 현금을 잘 모았다가 저가에 또 집중 매수를 할 때 이미 수익률 결정됩니다.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요. 아무리 잘 많이 사도 비싸게 사는 순간 수익률은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. 초저가 집중 매수. 이거 제가 뒤쪽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판테라 캐피탈이 솔라나 이거 얼마에 샀나 봤더니요. 이거 달랑 60달러 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입찰에 소수 이렇게 뭐 그렇게 아까처럼 뭐 몇십만 개를 산 게 아니라 뭐 2,000개, 3,000개씩 산 것 같지만 어쨌든 앞서 샀던 100달러보다도 훨씬 저렴한 60달러. 지금 가격의 거의 3분의 1로 샀거든요.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획득을 했습니다. 누가요? 갤럭시 디지털이나 판테라 캐피탈. 이 친구들은요, 이 코인 예전부터 뭐 2017년인가요? 8년인가요? 오래 전부터 이 업계 오래 있었던 VC들이고요. 꾼 중에 꾼이라 보시면 됩니다. 이런 데들은 올해 그냥 당장 팔겠다가 당연히 아니겠죠. 최소 내년 대상승장, 최소 내년 ETF까지는 보고 거금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 거겠다. 이걸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은 FTX 파산으로 이제 치달았던 최악의 하락장이 2022년이었죠. 그때 11월로 기억을 하는데요. 지금 이제 채권단에서 돈 벌고 이제 곧 있으면 FTX 거래소 다시 재가동시키겠다.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. 최악의 하락장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저는 뭐 강력한 그런 메시지라고 읽혀집니다. 솔라나 재단에서 뭘 발표했습니다. 2025년 파이어 댄서 업그레이드 정식 버전 출시를 하겠다. 파이어 댄스 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죠. 이게요. 현재 그 TPS 그러니까 속도죠. 1초에 거래가 한 5천 건 정도 처리하는데요. 이것을 거의 20배 이상 올릴 수 있다.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빨라지는 거고요. 지금도 빠른데 더 빨라지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걸핏하면 솔라나 싫어하시는 분들 그 셧다운 되는데 그거 어디다 쓰냐 하셨지 않습니까? 그것을 보완하고자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그 검증자를 하나 추가합니다. 그 검증자가 누굴까요? 그 검증자가 점프 크립토입니다. 점프 크립토는요. 점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. 그럼 점프 트레이딩은 뭐냐?
쉽게 말하면 초단타 매매의 뭐 유동성이랄지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 기술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. 거기에서 점프 크립토 그러니까 코인 회사 별도로 만들어서 파이어댄서 검증자로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엄청난 뒤에 그 빅픽처가 있습니다. 정확히 뭐 하려고 검증자로 들어가고 파이어댄서를 후원 이렇게 하냐, 검증자로 참여하냐. 뭐 원래 뭐 주식이나 채권 그 초단타 매매로 수수료 버는 곳이라 보시면 되거든요. 솔라나 위에 전 세계의 모든 거래, 주식, 채권, 코인, 뭐 ETF, 파생 상품, 초단타 매매를 하면 수수료는 뭐 샀다 팔다 많이 하면 더 많이 벌겠죠.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바로 기관이 점프크립토고요.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상품, 증권을 이 솔라나 위에 얹어서 돈을 가져가겠다. 이게 바로 빅픽처라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거래 속도, 전 세계 모든 것을 끌어올려면 지금보다 훨씬 빨라야겠죠. 그리고 그 셧다운도 이제는 밸리데이터 하나가 나가도 하나, 두 개를 더 추가를 하면 보완이 될 수가 있겠죠. 지금 그런 빅픽처를 가지고 있죠. 솔라나 하면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. 바로 라울 팔이죠. 저는 뭐 여러 번 들어서 하지만 제가 또 요약을 해 보면요. 22년 5월 그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 이 사람은요. 이전부터 솔라나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. 근데 아니나 다를까 5월에 폭락이 일어나니 6월 달에 성급하게 이제 솔라나를 매수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. 근데 본인이 샀던 가격보다 훨씬 더 무너졌었죠.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11월 달 22년도죠. FTX 사태에 본인이 이걸 뭐 어떻게 예측을 했겠습니까? 이때 패닉합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다 털어 넣었는데 더 떨어진 거죠. 그때 이 친구가 했던 결정은 패닉 바잉입니다. 패닉 셀이 아니고요. FTX에 본인이 갖고 있던 돈을 더 집어넣습니다. 사실 이때요. 이미 수백억의 돈을 만약에 이제 그 현금을요.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미 10배 이상 올랐습니다. 뭐 수천억이 이미 돼 있겠죠. 그것도 솔라나 딱 하나에 투자해서 집중. 제가 말씀드렸죠. 저가의 초집중 매수가 그 사람의 수익률을 결정합니다. 그러면서 했던 말이 최악의 증오, 최악의 그 분노 이것을 잘 견뎠고 솔라나에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개발자들, 커뮤니티들 또 뭐 그 비자 카드였나요? 뭐 여러 가지 제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죠. 이것을 보면서 아 이제 솔라나는 앞으로 위로 쏠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. 제가 볼 때도요. 25년이 됐을 때 파이어댄서의 업그레이드가 이제 현실화됩니다. 그리고 ETF라고 하는 것 이게 아마 내년에 말이 나오겠죠. 그러면요. 지금 솔라나 뭐 혹시 이제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 업비트 같은데 스테이킹 잘 맡겨 놓으시다가 25년 파이어댄서와 특히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. 제가 볼 때 이때 여러 가지 뭐 유동성부터 불장이 맞물리면 가격 엄청나게 뛸 수 있다라는 생각 들거든요. 그때 한번 매도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. 어쨌든 2022년에 라울팔은 그냥 바이 더 딥만 했답니다. 뭐 이렇게 팔거나 하지 않고요. 그냥 줍줍만 했었다. 자, 그러나 이번 상승장에서는 본인이 조금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. 이미 뭐 솔라나가 10배 이상 올랐잖아요. 올 연말까지 해서 3분의 1 정도 그냥 안전하게 팔겠다. 이게 이제 본인이 한 말입니다.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또 한번 크게 오른다. 들고 있는 3분의 1을 또 그때 또 팔겠다. 뭐 그래도 여전히 3분의 1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연말까지 상승장이 지속되면 그때 또 남은 3분의 1을 팔겠다. 뭐 못 팔면 어쩔 수 없는 거죠. 자, 이렇게 안전하게 가겠다. 자, 이런 수백억, 수천억 자산가도 이렇게 분할 매수, 분할 매도를 하거든요. 우리도 저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반면에 일반인,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올 연말에 가격이 오르면 또 사고 또 내년 상반기에 갑자기 불장이라고 해서 부릉부릉 하늘로 바나나존 하늘로 이렇게 수직으로 꺾이거든요. 그때 막 그 믿음이 갑자기 솟아오르면서 비투를 하고 영끌을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죠.
일반인들은 이럴 가능성 전 또 있다고 봅니다. 올 하반기까지 해서 뭐 길게 보면 바이 더 딥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올 하반기까지. 단 내년으로 해가 바뀌면요. 이게 언제 이 그 탈출을 잘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. 저희한테 여쭤보셔도요. 저희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엑싯을 언제 할지, 뭐 분할을 얼마만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5월 25일 토요일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그 SEC와 계속 소송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제가 그냥 여기 옆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. 이미 답안지가 공유가 됐어요. 그 시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. 누가요? SEC와 코인베이스, SEC와 리플, SEC와 크라켄. 이해되십니까? 그러니까 이게요. 제가 볼 땐 거의 뭐 연극을 해도 좀 너무 오래 하고 있죠. 이거 누가 봐도 뻔한데 이미 답 다 나왔는데 FTX 사태 아까 말씀드렸죠. 일단락이 되고 있고요. 이제 FIT 21, 뭐 21세기 혁신 기술 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법안, 이제 CFTC의 권한을 좀 더 몰아주고 뭐 코인의 70%는 상품이고 이제 뭐 그 계약 맺었다고 뭐 증권이다 이거 자체 이제 리플을 아예 그냥 소송 자체를 무효화 시켜버리는 법안 이미 하원 통과했습니다. 물론 상원이 남아 있지만 이런 것들 소송도 아직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이 소송 끝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? 뭐 소송이 뭐 100년 만년 갈 수는 없잖아요. 언젠가 끝이 나요. 미국의 대선 있죠. 이제 또 대선 전에 뭐 합니까? 금리 인하하고 돈 풀어야 됩니다. 이거 뭐 말로는 뭐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한데요. 대선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금리 인하 안 하고 돈 안 푼다고요? 그리고 이 빚이 너무 많아요. 그 이자도 지금 못 갚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어차피 해야 됩니다. 이더리움 현물 ETF 솔직히 2년, 3년 전만 해도 이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? 이미 다 현실이 돼버렸죠. 뭐 RWA 이제 막 시작입니다. 뭐 자산 토크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이 모든 게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코인 상승장입니다.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. 자, 스탠다드 차트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그 제프리 캔드릭이라고 있는데요.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? 연말에 비트코인이 우리 돈으로 2억까지 갈 거고 이더리움은 1000만 원도 넘을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게 초긍정파거든요. 그러면서 솔라나와 XRP를 콕 집어서 얘네들 ETF 내년쯤 논의가 될 수 있다. 내년이면 25년이겠죠. 그러니까 솔라나도 그렇고요. 특히 XRP도 이게 ETF가 되어야 은행들이 전 세계 뭐 이제 뭐 그 은행들 많잖아요. 그 XRP로 송금 결제 스텔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 쓰려면 ETF가 반드시 승인이 돼야 됩니다. 이거 됩니다. 자, 언제든지 뭐 25년 언젠가 전 될 것으로 봅니다.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론자 있죠. 연말에 비트코인 2억 안 되면 어쩔 거야. 이더리움 1000만 원? 너가 어떻게 그걸 알아? 증명이 되겠어? 물론 이게 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. 25년에 비트코인 2억 못 넘을까요? 이더리움 1000만 원 안 될까요? 저는 뭐 이더리움 2천만 원까지도 봅니다. 뭐 맥스요. 뭐 이제 최대 가격 우리가 사실 뭐 모르죠. 근데 1000만 원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기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? 믿음 쌓기라고 적었지만 이거 가로 열고 닫고 지식을 쌓습니다. 지식에서 믿음이 나오고요. 이왕이면 뭐 좀 남들 이렇게 그 특히 댓글로 이렇게 막 그 뭐랄까요 비판하거나 그러시기보다는 긍정 마인드죠. 우리 다 뭐 투자해서 다 잘 되자고 지금 이렇게 방송도 보고 투자도 하는 거 아닙니까? 긍정 마인드로 좀 서로 격려도 하시면서요. 인내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. 이게 이제 잘 기초가 다져지신 분들은 뭐 하락장 뭐 나중에 뭐 경기 침체가 온다. 뭐가 뭐 전쟁이 터진다. 올 테면 와봐라.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남은 한 뭐 1년에서 뭐 길면 1년 반 정도가 되겠죠. 내년을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. 특히 이제 하반기에 좀 그 한 번쯤은 그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.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크게 한번 올라간다면 우리가 좀 투자를 사실 뭐 이 코인 좋다 하더라 저 코인 좋다 하더라 해서 좀 이렇게 소액씩 사놓은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코인들을요 손절하시지 말고 저도 이제 잘 자란 코인들 있어요. 뭐 AI 코인, 게임 코인 이런 거 있는데
그게 뭐 이제 튈 때는 막 10배씩도 튑니다. 뭐 5배도 튈 수 있고요. 그럴 때 좀 파세요. 그때 좀 파셔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. 이것을 이제 연말이 갈수록 초우량 코인들 위주로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. 뭐 바로 산다기보다는 들고 있다가 어차피 그 수익 아닙니까? 들고 있다가 나중에 또 한번 상승장에서도 30%씩 떨어집니다. 비트코인 기준. 그러니까 그때 기회 오면 조금 진짜 이제 정예 멤버를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25년이요. 훨씬 더 저는 가벼운 마음이 되지 않을까. 근데 뭐 25년 뭐 벌써부터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? 라고 여쭤보실 수 있지만요. 좀 미리 계획을 해두면 우리가 허둥지둥 되는 게 좀 줄어들겠죠. 저는 제가 여기에 뭐 코인 가지수 10개 이내라 적었지만 저는 가급적 5개 이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수 정해.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 내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돈 다 넣어도 불안하다. 그러면 그건 아직 좀 공부가 덜 되셨거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코인 하나에 내가 다 실을 수 있는 그 여부를 직접 한번 판가름 해보시고 그런 코인을 조금 소수 정예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?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저보다 이제 그 몇 번 또 이렇게 같이 사이클 지나보신 분들 아잖아요. 시총이 작다고 해서 꼭 수익률이 큽니까?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이전에 최고점을 돌파를 심지어 못한 코인들 많습니다. 그럴 바에는 우리가 큰 우량 코인들,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시총 20위권에 있으면서 뭐 소위 대기관들의 좀 채택을 받고 블랙록 뭐 자산 토큰화에도 쓰일 그런 고속도로 같은 애들 몇 개를 딱 집어서요. 저점에 집중 매수하는 거죠. 하반기에도 하락이 또 올 수 있습니다. 상승장의 정점에서도 한 번씩 푹 꺼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큰 이제 우량 코인 위주로 가져가면 또 저점에 집중 매수를 하면요. 수익률 저는 작은 코인이라고 무조건 뭐 100배, 200배요. 뭐 어쩌다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? 수익률도 10배, 20배 그냥 우리가 잘 잡았을 때 저점에 집중 매수했을 때 10배, 20배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초우량 코인이기 때문에 향후 ETF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뭐 말씀드리고 있는 바나나 존 매도 이게요 말은 쉽지 이게 쉽겠습니까? 그리고 뭐 세금을 뭐 현재까지는 낼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그 코인 가지수도 좀 줄여 넣고요. 몇 개 이렇게 뭐 분할 매도 그러니까 직접 업비트 이렇게 그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편하잖아요. 우리가 최대한 단순하게 매매를 하고요. 뭐 매매 횟수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. 단순하게 할수록 실수도 저는 더 적어지겠다. 그래야 내년 탈출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